어서 오세요. 잠들지 못한 밤을 위한 작은 이야기 가게 새벽 잡화점입니다. 오늘은 비움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비우고 싶은 공간을 촬영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촬영해 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맥시멀리스트일 때 촬영했던 저의 공간들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너저분하게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마치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생활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만의 기준과 철칙을 세우고 물건들을 시원하게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지, 어느 정도의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싶은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셨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본격적인 비움입니다. 비움의 고통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본전도 생각날 거고요.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미래의 불안 때문에 쉽게 물건을 떠나보내지 못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겪어왔던 일입니다. 미련과 아쉬움을 놓지 못해 여러 번 비움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비우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가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부터 비우는 것입니다. 보통은 옷부터 정리해라, 현관부터 정리해라,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공간부터 정리해라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부터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옷이나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비우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쉬웠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는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비우는 것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비워낼 수 있는 물건도 많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에는 이미 용도를 잃은 물건이 많고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물건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기억 속에 존재조차 희미해진 물건들이 마구잡이로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공간은 비울 때 큰 미련도 생기지 않고 비울 수 있는 물건의 개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공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체감상 비워낸 물건이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방이 훨씬 넓어 보이고 답답했던 시야가 트이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미니멀 라이프를 오래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매일 하나씩 비우는 방법도 분명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비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성취감이 떨어지니 비움을 지속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변화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의욕을 상실할 수 있어요. 의욕을 상실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죠. 무엇이든 꾸준히 하려면 결국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비우고자 하는 그 의욕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제 경험상 비움의 초반에는 성과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좋더라고요.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부터 비우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 변화가 다음 비움을 이어갈 힘이 되어줍니다. 물론 제 경험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방식이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일 하나씩 비우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지만 큰 공간 중에서도 그 안에 작은 공간을 정해서 비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는 공간, 그 공간에서도 선반이라는 공간, 선반이라는 공간에서도 첫 번째 칸, 이런 식으로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나의 공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면 보통 거실이나 방, 주방 같은 큰 공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서랍 하나, 책장 한 칸, 수납장 한 구역도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이나 하부장, 혹은 식탁, 작은 방에 오래된 서랍장, 책이 방치된 책장. 분명 떠오르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곳이 비움의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미니멀하게 살기 위한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전해드렸어요. 나머지 2가지 방법도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만 새벽 잡화점의 불을 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우는 방법 3가지 중 1가지를 말씀드렸었죠. 내가 가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부터 비우는 것. 비우고자 하는 공간을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2번째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바로 한 번 비울 때 확실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비우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정리하는 것은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 공간을 제대로 비워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물건을 비웠을 뿐인데 몸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우기로 마음먹은 공간은 일주일을 꼬박 써서라도 확실하게 비워보세요. 특히 첫 비움은 확실하게 비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감과 추진력을 얻기 좋거든요. 비울 물건은 집에서 아예 내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당장 비우는 게 힘든 물건은 임시 보관용 박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시 박스로 쓸만한 게 없다고 박스를 구입하시거나 어디서 주워오지는 마시고요.
그거 안 됩니다. 뭘 자꾸 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내보낼 생각만 하세요. 우리 맥시멀리스트들은 집안을 잘 살펴보면 대체할 물건이 정말 많을 거예요. 커다란 종이 가방이나 사은품으로 받은 타포린백 혹은 에코백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직 버리지 못한 택배 박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년에 두어 번 쓸까 말까한 여행용 캐리어를 사용하셔도 좋고, 하다못해 비닐봉지도 좋아요. 말 그대로 임시로 담아놓을 것이기 때문에 꼭 박스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박스 하나 사야겠다 생각하신 분 계시죠? 찔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한번 참고 집안을 둘러보시면 대체할 물건이 분명 있을 겁니다. 박스가 됐든 가방이 됐든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은 따로 모아놓은 뒤 시간을 두고 다시 판단해보세요. 그렇다고 죄다 임시 박스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버릴지 말지 고민하는 것 때문에 비우는 것이 자꾸 지체될 때만 임시 박스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비우고자 하는 공간에는 불필요한 것을 절대 두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비워내셔야 합니다. 사용 용도가 모호하거나 비우는 것이 고민되는 것도 그 공간에서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비우는 도중에 다른 공간에서 쓰일 수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해당되는 공간에 물건을 갖다 놓기만 하고 바로 돌아오세요. 예를 들어 주방에서 써야 하는 물건이 안방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비울 물건이 아니라면 주방 어딘가에 그냥 툭 던져놓고 오시는 겁니다. 그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려다 어느새 비우던 공간은 뒷전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집중이 깨지면 안 됩니다. 비우기로 결심한 공간에만 집중하고 확실하게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비워낸다는 것이 완벽하게 비워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비워낼 수도 없고 완벽하게 비웠다고 생각했던 공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울 것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확실하게 비운다는 것은 당장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버릴지 말지는 나중에 천천히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공간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모두 꺼내보세요. 일단 공간 밖으로 꺼내놓으면 그제야 그 공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하나씩 다시 넣을지 버릴지 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 때문에 정리가 멈추거나 늦춰지는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 공간. 오늘은 그곳만이라도 확실하게 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 방법 중 마지막 1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비우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새벽 잡화점은 이만 불을 끄겠습니다. 오늘은 비우는 방법 3가지 중 가장 마지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물건을 비울 때는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순간 비우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비움은 판단의 영역인데 어느 순간 추억과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물건의 사연을 부여하고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물건을 떠나보내기가 힘들어져요. 이건 누가 선물해 준 건데? 이거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오래된 거라 다시 구하려면 힘들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비우려고 꺼내놨던 것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공간을 비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비울 때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판단해서 비우시는 게 좋아요. 판단할 때는 흔히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버릴 물건, 팔거나 기부할 물건, 임시 보관할 물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판단하면서 물건들을 구분해 보세요. 버릴 물건에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존재조차 몰랐던 물건, 사용기한이 지난 물건, 고장나거나 망가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된 물건들이 있을 것 같고요. 팔거나 기부할 물건에는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 보관할 물건에는 당장 쓰진 않지만 비우기는 힘든 물건들이 있죠.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든가 미래를 위해 구입했던 물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꼭 남겨야 할 물건을 제외하고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단, 분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과정에서는 판단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버릴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주 잠깐만 고민해 보세요. 저는 타이머를 켜두고 딱 30초만 고민했습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남겨두면 분명히 쓸 물건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30초가 지나도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은 망설이지 않고 임시 박스로 분류했습니다. 우선은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내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물론 임시 박스에 넣었던 물건들을 다시 꺼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꺼내온 적도 있었고 비울까 말까 고민하다 비우지 못하고 꺼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은 결국 비워내게 됐습니다. 저는 임시 박스에 둔 물건도 3개월 이상 보관했다가 열어봤어요. 그동안 내가 찾지 않았던 물건이나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물건은 대부분 비웠습니다. 임시 박스가 가득 차더라도 혹은 넘치더라도 괜찮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었던 사고방식을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임시 박스에 넣어둔 물건들은 결국 스스로 비우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비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 비우는 것이 익숙해지면 임시 박스조차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만큼 판단이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내 기준도 명확해지거든요. 지금은 미니멀한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판단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판단을 오래 끌기보다 빠르게 결정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한 공간을 비워내고 또 다음 공간을 비워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비움의 대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물건을 들일 때도 좀 더 신중해진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사고방식과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그때까지는 임시 박스를 활용해서 판단을 억지로라도 빠르게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비워진 공간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비우려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운 첫 번째 공간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던 화장대였어요. 화장대 하나를 비우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비우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판단이 빨라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짧은 시간 안에 비우는 걸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련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판단이 빨라야 한다는 것을 겨우 배울 수 있었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원하는 수준까지 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첫 비움이라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제 기준인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비웠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자부할 수 있었죠. 아주 나중에는 화장대까지 비웠습니다. 비움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비울 공간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비워내세요. 그 과정에서는 판단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판단이 길어지면 비우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빠르게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비우고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 만에 집을 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도 물건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요. 물건을 들이는 습관, 소비하는 습관, 집착하는 습관을 천천히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결승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비워야 한다는 것이. 비우는 게 어렵거나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은 속는 셈 치고 제가 했던 방법대로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빠른 판단으로 첫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왜 판단을 오래 끌지 말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미니멀리스트를 꿈꾸는 우리 맥시멀리스트 여러분께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에 앞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시작하셨다면 한 번 비울 때 확실하게 비우세요. 세 번째. 비우시는 동안에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판단해서 비워내세요. 이 3가지 방법을 기억하며 비워내신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첫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지금, 자극받은 지금, 한 공간을 딱 정해서 확실하게 비워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내기가 힘들다면 새벽 잡화점에 다음 불이 켜질 때까지 천천히 비워내셔도 됩니다. 몇 주 혹은 몇 달을 투자해서 남은 인생을 물건에 치이지 않고 가볍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제가 추천드린 방법도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자신만의 방법과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비워내다 보면
어느새 이전과는 다른 공간,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일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오늘 떠올렸던 그 공간 하나만 비워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힘이 되신다면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오늘은 이만 새벽 잡화점의 불을 끄겠습니다.